절차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 어떤 이슈를 꾸준하게 모아간다면 소부장이라든가 개인적인 MBTI는 ENTJ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 시즌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찍먹은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한국 ETF 시장의 북극성으로 ETF 시장의 길잡이를 하고 계시는 KB자산운용, KB스타 ETF입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 육동희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자산운용, KB스타 ETF 마케팅 실을 맡고 있는 육동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KB자산운용이 작년에 많은 ETF를 상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 ETF라든지 채권 관련 ETF 이런 네네. 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리 잡으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ETF 시장의 북극성인 것이 틀림없는 것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기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KB스타 ETF의 2023년 성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찍먹 1 그리고 찍먹 시즌 2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망 아이디어가 성과도 어땠는지도 같이 곁들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사실 워낙 이제 ETF가 많이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요. ETF의 성과만으로도 그 올해 시장이 혹은 어떤 투자 자산들이 유망했는가 혹은 네. 과거에 어땠는가를 다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들만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에 봤을 때의 성과가 가장 우수했던 부분들,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성과를 좀 좋았죠. 네, 네.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는 그 엔비디아라는 종목,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종목 자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비중 자체가 많이 있느냐 혹은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갈리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국내에 그 장기 금리도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네. 국채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그러한 상품도 성과가 하반기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고요. 세 번째로는 약간 낯설을 수도 있는데 원자력 관련된 ETF들이 또 원자력. 예.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네. 우라늄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 계속 맞습니다.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와우.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작년 말 기준으로 90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서 마치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서 우라늄 채굴 기업들의 네네.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러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가 네네. 성과가 또 하반기에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ETF들도 있었지만 AI 소프트웨어나 혹은 로봇과 같은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로봇은 머리는 AI이고 뭐 육체는 이제 로봇에 대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그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와 다른 이를 다루는 하반기 ETF의 성과도 좋았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특징적으로 좀 좋은 것만 봤을 땐 또 이제 모르니까 네.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었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빠진 종목들의 주요 흐름을 보게 되면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친환경 관련된 상품들, 예, 친환경 기업들을 다루는 ETF들이 성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배경이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들은? 사실 그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발하는 2020년부터 사실 2020년 초반까지는 그 클린 에너지에 관련된 네네. 친환경에 관련된 테마들이 좀 집중을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 아직까지 고금리에 있어서 외부 차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해야 되는 그렇네요. 그러한 친환경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관심에서 멀어지는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적 측면에서도 좀 모멘텀을 잃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2023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시장이 변동성이 좀 높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네네. 주시장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고요. 올해가 또 청룡의 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운의 기운이 좀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그 웅장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KB스타 ETF가 주목하고 계시는 대운의 기운, 2023년 유망한 투자 트렌드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정말 개인적이고, 네네. 예, 개인적이고 좀 뭐
제 소극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실 올해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관련됐을 때는 조금은 그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늘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시장 자체의 흐름상 굉장히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뭐 계속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추세이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시장 자체의 가격이나 그리고 뭐 시장 주변의 상황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는 가끔씩 흔들리는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조심하셔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그래서 좀 제가 축약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 MBTI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성격 진단하는 거 말씀이시죠? 말씀하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MBTI는 ENTJ라고. ENTJ. 예, 사실 주변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ENTJ를 가지고 제가 2024년에 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E인데요. 네. 사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일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선거가 올해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더 중요한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 관련주에 촉각을 좀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한 유의미한 통계적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수치는 아니지만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 대선에 얽혀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측면에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섹터나 산업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러한 부분이 좀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재나 헬스케어 그리고 기술주들이 네네. 민주당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네. 공화당의 경우에는 에너지나 금융 그리고 산업재 섹터들이 더 빛을 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됐었거든요. 상당히 좀 대비되는 업종의 그 움직임들이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혹은 이거 다시 재편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러한 기술주들의 흐름도 사실 또 어떤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흐름이 꺾이고 과연 산업이나 인프라 확대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하반기에 또 힘을 받을 수 있다. 네네네. 이런 부분을 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ENTJ N이면 N은 이제 엔비디아를 뽑아왔는데요. 예. 뭐 특정 종목을 제가 하나 끼워 맞추려고 넣는 게 아니라 네네. 너무나 지금 핫한 종목이고 이 종목을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해 성과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몇 년 전에 애플 그렇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테슬라 네네네. 이런 것처럼 현재는 엔비디아의 시대가 지금 저희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월 이제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총 4위까지 올라오면서 2,300조 정도의 이제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예. 같이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AMD라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 대비해서는 너무 독보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엔비디아를 제가 키워드로 뽑았는데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를 사셔라 혹은 엔비디아가 많은 종목 그 ETF를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워낙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과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비록 AI 칩 같은 거의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공급 부족, 수요의 계속 수요처는 늘어날 것이고 요청하는 곳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 자체가 그렇게 퍼스트 무버가 가는 이후에는 사실 그 이하의 회사들, 뭐 아까 네네. 말씀드린 AMD나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격차를 좁히고 그렇죠. 쫓아올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언제나 이제 독야청청 독보적인 주가를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한 네네. 형태는 아닐 겁니다. 네네. 그러면 분명히 한 번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조정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일시적인 조정이라 할지라도 가파르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상존하고 있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마시라. 뭐 혹은 투자하셔라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넓게 보시되 올해 보시되 비중 자체가 잘 골고루 되어 있는 그러한 반도체 ETF를 찾아보시는 게 네.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쏠림을 좀 경계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예. 맞겠네요. 예. 그렇지만 산업을 저희가 좋지 않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반도체 산업, AI 반도체 산업 성장은 자명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 자체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ETF들을 좀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MBTI가 ENTJ였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T는 뭐가 될까요? T는 트레저리라고 이제 채권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 국채 같은 경우 최근 국내 투자자분들이 모든 이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심지어 해외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에 많이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트레저리가 사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상반기냐 혹은 1분기냐 내린다는 얘기가 설왕설래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하락으로 베팅하는 투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작년 10월부터 다시 좀 최근 들어서는 또 금리의 방향성 혹은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금리가 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변동성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하락에 배팅하되 중장기적으로 좀 시선을 갖고 목표를 갖고 조금씩 사 모아가는 전략도 어찌 보면 올해 말까지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권 ETF를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듀레이션이 긴 미국 장기채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하루에도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주식과 유사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반에 다 들어간다라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나눠 사는 그러한 전략들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이가 남았는데요. 제이는 이제 제이하면 사실 많은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요즘 최근 들어 옆 나라죠. 아주 이웃 가까운 나라. 아하. 네, 예. 맞습니다. 재팬, 일본의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정말 핫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와 좀 유사하게 저 PBR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소부장이라든가 일본이 워낙 기본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예, 최근 들어서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다시 성장하는 추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도 주식인데 당연히 일본이 강세로 가게 되고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엔화도 현재는 굉장히 낮아 있는 지금 약세인 수준이고 당연히 금리를 초저금리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낮으니까 환율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에 자금도 유입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금리 자체도 하락으로 가게 된다면 엔과 달러의 이 금리 차이도 줄면서 사실 엔화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연말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엔화가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과 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엔화 투자도 요즘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엔의 강세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의 MBTI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올해 1분기를 아직 다 보내지는 않았는데 참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래도 이보다 더한 증시 변수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변수도 있으면 몇 개 좀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아까 그 ENTJ라고 하는 MBTI 준비를 하면서도 초반부터 이제 변수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오는 지표와 기대감의 괴리가 굉장히 있는 한 해일 거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금리를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호황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혹은 골디락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혹여나 이 기대가 조금씩 어긋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와 실적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미국 선거는 1년 내내 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미국은 선거 인단도 뽑고 뭐 계속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 어떤 이슈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장기 트레저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장기채에 대한 투자도 연말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각보다 장기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금 길게 보시고 한 번에 이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보다는 연말까지 꾸준하게 모아간다면 사실은 어느 순간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을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룡해이더라도 위험 변수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ETF 찍먹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룡의 여의주를 찾아라인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ENTJ 여러 가지 유망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내내 주목할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 당장 올해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의 이 강한 기대감 때문에 뭐 목표를 높게 잡고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당이나 혹은 꾸준한 인플로를 기대하는 그런 인컴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네네네. ETF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그러시죠. 과거에는 이제 주식에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이 인컴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리얼티 인컴 같이 리츠나 아니면 채권 같은 경우도 네네네. 인컴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수입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츠는 뭐 벌어들이는 수익, 영업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그렇죠. 리츠에 대한 세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츠 자산을 가지고 꾸준한 인컴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도 네. 사실 시장이 흔들려도 네. 매월 혹은 매 분기 꾸준히 인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흔들림이 덜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결국 궁극적으로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혹은 더 확장을 하는 그러한 구조상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차입 비용이 줄면서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꾸준한 인컴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현재 시장 상황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한국 ETF 시장의 북극성처럼 그 조목조목 2024년 청룡의 투자 유망 아이디어와 그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투자 대상들을 딱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향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